자, 우리 그 저번 시간에 연립 1차 부등식도 하고 2차 부등식도 조금 이제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고 좀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제 부등식을 어떻게 푸냐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라는 거였지.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러한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면 이 2차 식이 0보다 크려면 2차 함수로 이해를 해서 이 2차 함수가 요건 x축이라고 했어요, x축.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 그림을 그려놓고 x축보다 더 윗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풀어라고 했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라고 했다면 이제 만약에 밑에 그림을 보면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는 여기 주황색 부분이 그럼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작업을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이 케이스에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번 시간에 다 확인을 했어. 결국 이제 2차 부등식은 이제 x축보다 더 윗부분 혹은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범위를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2차 부등식의 작성을 해볼 건데 이제 자, 이것도 얘기했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은 그 사이 범위로 나오려면은 어떻게 식을 썼었냐면은 인수분해된 것으로 식을 쓰시는데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이게? 사이 범위가 되려면? 이게 작아야 되죠, 그죠?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 범위.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려면 이번에는 2차식이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커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부등호 방향에 나와줘야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제 새로 할 내용이야,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자. 앞으로 고2, 고3 때도 계속 나오는 주제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떠한 X라 하더라도 항상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있어. 항상 성립할 조건이. 그게 뭐냐면은 자, 이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더 위에 있으려면은 자, 1번 상황에 해당이 되려면 이렇게 상황이 세팅이 돼야 돼.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x축 위에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지만이 2차 함수 자체가 항상 x축 위에 놓이게 되겠죠. 이게 위로 볼록이면은 이게 x축 밑에 내려간 부분이 존재하게 돼서 절대 위로 볼록이면 안 되고 최소한 아래로 볼록으로 x축 위에 붕 떠 있는 모양이어야지만이 1번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1번 부등식을 항상 만족하려면 최고차항 계수 A가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가 양수. 그리고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X축이랑 안 만납니다. X축이랑 안 만나면 판별식 들어가야지.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이거?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야.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라고 쓰시는 겁니다. 이게 항상 0보다 클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이시냐 이게. 그림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봐야지. 그 다음 2번. 2번은 등호가 들어가 있어, 등호. 이거는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이거야. 자, 2번이 항상 성립하려면 2차 함수 자체가 항상 붕 떠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 접하는 거. 접해버려도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기 때문에 1번이랑 비교했을 때 쟤도 아래로 볼록 이어야 되고 판별식의 등호까지 들어갑니다. 판별식의 등호. 자, x축이랑 접하려면은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였으니까 등호까지 붙여주시는 것이고. 자, 3번. 자, 이번에는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더 작을 밑에 있을 조건이야. 그림상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으려면은 위로 볼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리고 x축보다 더 밑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지. 이런 상황으로 세팅이 되려면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여야 되고, 음수. 그리고 x축이랑 지금 안 만나죠? 안 만나니까 판별식을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어차피 안 만나면 0보다 작다라고 들어가는 거야. 0보다 작다.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 아시겠죠? 이게 밑에 있으니까 작다가 아니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고 쓰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그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순간까지도 포함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번은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있으면서 맞는다. 그러면은 위로 볼록 이어야 되고 위로 볼록 그리고 접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고창 계수가 음수여야 되고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서 이번엔 등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등호까지.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각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조건식을 써줘야 되는 거야. 일단 공통점은 네 가지 케이스 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일단 판별식 D가 더 작죠. 그리고 좀 이제 요거랑 연관 지을까? 여기 부등식이 등호가 있으면 판별식에도 등호가 지금 있지 않니? 잘 보시면 판별식에도 등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2차식이 더 클 때에는 A가 양수야. 최고창 계수가 양수야. 반대로 2차식이 더 작으면 최고창 계수가 음수야, 음수. 이렇게도 연관을 지어서 기억하라는 거야. 연관 지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최고창 계수의 부등호 방향이 이 2차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이랑 일치하게 되는 것. 판별식은 항상 0보다 작다라고 가는 것. 하지만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땐 판별식의 등호를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시고 이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나온다. 이 주제는 다른 단원에 껴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잘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메인이 이거야. 연립이야, 연립 이제. 연립 2차 부등식 여기를 좀 풀어보는데 자, 우리가 그 2차 부등식을 저번 시간에 배웠고 그거를 이제 연립으로 2차 부등식 뭐 여러 개 혹은 1차, 2차 이런 것들을 연립해서 이제 푸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2차 부등식도 배웠고 연립 1차 부등식도 풀었으니까 이거를 약간 섞은 거죠. 그죠? 근데 섞었다고 해가지고 뭐 어려울 거 없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뒤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제 내가 그 저번 시간에 여기 부등식 처음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얘들아 연립 1차 부등식은 중2 때 배웠다고 했잖아. 그치? 중2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저번 시간에는 23, 24, 25까지는 아마 풀었던 것 같고 26부터 보겠습니다. 26부터. 자, 이거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26. 자, 해를 갖거나 가지지 않는 2차 부등식이야 이제.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 자, 이거를 이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이 말뜻 자체가. 내 말뜻을 너네가 잘 이해를 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보다 더 위에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이게. 그 말이라고. 그러면은 x축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로 올라간 부분이 존재하려면 뭐 x축을 먼저 그어볼까? x축이 그어져 있을 때 이 2차 함수를 그릴 때 2차 함수가 더 x축보다 위로 올라간 부분이 이처럼 존재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이어야지만이 저 문제의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 거라고. 이 상황이어야.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 해당되는 식작성을 잘해야 돼. 얘들아. 오늘 수업할 내용의 메인 주제는 식작성이야. 식작성.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문제 상황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면 그 그림 상황에 해당되는 식작성을 잘해야 된다고. 식작성. 이 상황에서 해당되는 어떤 식을 쓸 수 있냐. x축과 교점이 몇 개야 지금 이거 보니까. 2개. 그럼 어떤 식 써야 돼? 당연히.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얘들아. 아직도 안 나와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크게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바로 안 나오면 안 돼. 판별식이 0이면 접하는 거,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 외워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놓고 푸는 문제야. 근데 이거 지금 짝수 판별식 되니까 짝수 판별식 D 나누기 4로 계산해 보시면 절반의 제곱이죠.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부호 잘 봐야 돼. 마이너스 AC 부호 잘 봐.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가 3개가 있으니까 최종 부호가 마이너스인 셈이죠. 이거 푸는 거라고 얘들아. 이걸 푸는 거다. 이걸
그럼 인수분해가 되잖아.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렇게. 자,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2차 부등식 우리 풀 수 있죠? 2차식이 더 크니까 무슨 범위야 이거? 사이 범위야 날개 범위야 이거? 더 크면 날개 범위지? 그래서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a가 2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왜 이 식을 써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x축과 교점이 두 개이니까 이 식을 쓰는 거야. 두 개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는 요겁니다. 자,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까?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자, 이거 보시면 자, 이 2차 부등식이 어떠한 x라 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데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부등호 자체가. 그럼 이거 아래로 블록이잖아. 최고창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그럼 저 그림에 해당되는 식을 세워줘야지. 내가 식작성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식을 써줘야 돼 이거? x축이랑 안 만나잖아 이거 지금. 뭘 써야 돼 이거? x축과의 위치관계 따지는 거는 판별식이잖아. 판별식.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얘는 x축이랑 안 만나니까 작다라고 하는 거라고. 작다. 자, 그래서 짝수 공식 안 되고 그냥 공식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는 요 간단한 2차 부등식 푸는 거야. 요거. 간단한 2차 부등식 푸는 거고 얘는 2차식이 더 작으니까 무슨 범위입니까 이거? 2차식이 작으면 사이 범위 0과 8 사이의 범위죠. 0과 8 사이의 범위 0과 8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답을 내주는 거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2번 또 보시면 자 2번은 좀 조심해야 돼. 자 2번은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작대. 등호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더 밑에 있으려면은 위로 블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위로 블록으로. 그리고 등호가 있으니까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거야. 접하는 것까지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일 때 2번 케이스를 만족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세울 수 있는 식 뭐야 이거? 이게 위로 블록이어야 되니까 최고창 개수 a 빼기 3이잖아. 이거만 보면은 최고창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죠. 문제 상황을 만족하려면 위로 블록이어야 되니까 최고창 개수가 얘가 즉 음수가 돼야 된다고. 음수가. 아까는 최고차항 계수가 확실히 양수였으니까 별다른 식은 안 쓴 거고 얘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써준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고 판별식. 자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얘가 지금 x축과 안 만나거나 접하는 것까지는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다라고 해줘야지. 작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풀어보자고. 풀어보시면 넘겨서 a가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판별식 D 해볼게. 자, D는 자 여기 이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지.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해주고 얘랑 얘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4배의 A 빼기 3 이렇게 쓰자.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놓고 푸는 거야. 0보다 작다. 그래서 전개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A 플러스 6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까지 마저 해주시면 A 플러스 6에다가 A 빼기 2 해가지고 요거 사이 범위로 이렇게 내주면 되겠지. 사이 범위로. 자, 이거 사이 범위죠? 마이너스 6과 2 사이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나 이게? 이게 맞니? 답 이거 맞니? 뭔가 하나 놓친 것 같은데 이거 맞니 이거? 답은 맞아. 답은 맞는데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어. 신경 써야 될 거. 자, 뭘로 신경 써야 될까 이거 지금? 답은 맞아 이게.
뭘 신경 써야 될까? 어떤 거야? A가 3보다 작다? 자, 이거를 지금 고려를 안 했죠, 지금 이거? 그러면 얘도 이제 고려를 해. A가 3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 3보다 작은 거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과 2 사이를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그러면 공통 부분 찾는데 공통 겹치는 게 여기 아니네, 어차피. 여기 2니까 답을 낼 때에도 마이너스 6과 2 사이의 범위. 그냥 이게 답이야. 왜냐면 이 범위를 얘가 다 포함하고 있잖니, 얘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답인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더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뭘 놓쳤을까 또? 답은 맞아, 이게. 내가 마지막 하나 놓친 게 있어. 일부러. 뭘 놓쳤을까? 이 문제 풀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거. 아직 우리 1학년이잖아요. 그죠? 1학년 단계에서는 이거를 안 놓칠 수가 없어. 맨날 놓쳐. 맨날 풀려, 애들이. 뭘 지금 신경 써야 될까? 문제 잘 읽어야 돼. 지금 이 다음 부등식이라고 돼 있죠? 자, 얘들아, 이거 2차 함수로 내가 이해하고 풀었잖아. 이거 2차 함수는 맞니, 이거? 왜 아닙니까? 야, A가 3이면 2차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푼 게 아니야, 함부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다음 부등식이. 부등식이라고 나오면 이게 뭐 1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2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다 아우르는 표현이란 말이야. 만약에 문제가 2차 부등식이라고 나오면 얘가 절대 A 빼기 3이라는 게 0이 될 수가 없지만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오면 2차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A가 3일 때를 별도로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고, 이걸. A가 3일 때를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처음에 푼 풀이는 어떻게 푼 거야, 이거는? A가 3이 아니어가지고 2차 부등식으로 이해하고 푼 게 이 풀이야. 이것도 신경 써야 된다고, 이것도. A가 3일 때에도. 그래서 A가 3일 때 어떻게 되느냐? 3을 여기다 넣어. 3을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3을 넣어주면 3이 6. 6x 빼기 4가 0이야. 자, 이런 부등식이 나오는데 얘를 풀 수도 있잖아, 이렇게. 3분의 2. 이렇게 풀 수가 있잖아. 자, 봐봐.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얘는 이 x가 3분의 2 이하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지는 않는 거야, 지금. x가 3분의 2보다 크면 성립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3일 때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번 케이스였던 그냥 이게 답인 거야, 이게.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이 최고차 인계수가 0이 되는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고.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고, 이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케이스를 둘 다 구별해줘야 되고, 너네가 습관이 들어져야 돼, 습관이. 앞으로 항상 모든 수학 문제 풀 때에는 최고차 한계수가 미지수면은 얘가 0이 될 수도 있나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이게 너네 평상시에 습관으로 들어져야 돼. 근데 너네 이거 신경 안 쓰잖아. 이제 신경 써야 된다고. 신경 안 쓰면 이제 틀리는 거야. 알겠지? 신경 써줘야 돼, 이거. 반드시 최고차 한계수까지 고려해주자.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때. 최고차 한계수 반드시 고려. 이거는 얘들아 그 뭐 등급을 안 가리고 원래 수학 100점 받던 애든 90점 받던 애든 50점 받던 애든 맨날 놓치는 부분이야, 저거. 그러니까 꼭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최고차 한계수.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을 많이 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많이 대여봐야 돼, 너네가. 많이 틀려봐야 돼, 저거를.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해야 약간 이 절박함이 있어야 뭐가 약간 이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사실 기억이 나. 그만큼 많이 좀 틀려봐야 돼, 너네가. 수학 문제 풀 때 지금 우리 여기 단어 문제 푸는데도 굉장히 막 많이 틀리고 하잖아요, 그죠? 많이 틀리고 하는데 많이 틀려봐야 돼, 얘들아. 어? 틀려봐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치? 틀린 게 그렇게 막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바로 잡는 과정인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와, 이거는 좀 어렵다. 별표 2개.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 얘들아, 이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 뭐냐면 아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문제였지만 이 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야, 이제. 무슨 차이냐? 자, 1번 봐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이러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에 대해서 구해주래, 이제. 자, 아까는 모든 실수, x가 무슨 값이라 하더라도 항상 이게 성립해야 됐다면 이 문제는 이 범위에 해당되는 x의 값에서만 이게 성립하면 돼. 저 범위가 아닌 범위 있지. 뭐 x가 뭐 2, 뭐 마이너스 100 이런 거 있지. 그 이외의 범위에서는 얘가 꼭 성립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 이외의 범위에서는 성립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다만 우리는 이 범위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얘가 성립하고 싶다라는 걸 푸는 거라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냐면, 일단 보통 이제 수학 문제 풀 때는 얘들아, 이 또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보통 인수분해 시도를 해봐야 돼. 그래야 보통 수학 문제가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많아. 그런 의미에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야, 일단. 근데 체크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자, 그럼 봐봐. 저 범위에서는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 이제. 이 범위에서는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는 거야. 이차함수가 x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서는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가야 돼. 이게 일단 문제를 만족시키는 그림이야. 너네는 수학 문제 풀 때 문제 상황을 만족하는 그림 그리는 걸 일단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로. 너네 이 표현만 보고 이거 그려내야 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식작성. 그럼 이 상황에 해당되는 식은 어떻게, 뭐라고 작성해야 될까? 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편의상 이 앞에 있는 2차식을 내가 fx라고 넣을 거야, fx라고. 그럼 얘가 y는 fx지, 그러면? 자,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식 뭡니까? 무슨 식 쓸 수 있을까, 여기서? 이게 돼야 돼, 얘들아. 이게. 무슨 식 세워야 돼? 뭐라고요? 함수값 어떻게? 함수값이 어떻게? 네. 자, 이거 f-1이랑 f1을 비교를 해봐. 둘 다 x축 밑에 있지 않니?
F-1이 음수, F1이 음수 이 두 가지 조건식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들아. 이 두 가지를 이 그림에서 찾아야 돼. 이거 x축보다 밑에 내려가 있구나. 반드시 함수값이 음수구나. 1일 때 함수값도 음수구나. 이 두 개를 저렇게 대입해서 푼다고. 이 두 개를. 그래서 풀어봅시다 이제. 저 F 다시 한번 쓰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음수. 자 이제 요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f-1을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1 넣어서 1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음수. 이거 풀어야 된다고. 이걸 풀어야 된다고. 정리.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음수. 인수분해 바로 a 빼기 2 a 플러스 1 음수. 그 다음에 답을 내야 되겠죠? 사이 범위로. 2차식이 작으니까 사이 범위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범위로 사이 범위로 답이 나온다. 이게 f-1이 음수해서 나온 범위야. 두 번째도 해줘야 되겠지? f1에 대해서도 해보겠죠? f1에 대해서 1 넣어서 해보시면 f1은 1-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얘가 음수여야 돼. 1 그대로 대입한 거. 정리.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음수. 양변의 부호 다 뒤집어서 a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라고 뒤집어 놓고 a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a로 묶어가지고 여기서 a의 범위를 한번 따져보자고. 이제 이거 날개 범위죠. 0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날개 범위니까 이거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는 이런 날개 범위가 나오게 되지. 날개 범위. 그래서 둘 다 음수를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아야지. 이제 공통 범위를.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범위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거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야. 이거 또는의 범위는 같은 높이 선상으로 표현해야 돼. 또는일 때는. 그래서 지금 높이를 높낮이를 다르게 설정해 주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여기입니다. 여기. 둘 다 겹치는 범위가. 답을 그래서 0과 2 사이의 범위로 해주시면 이게 또 답이 아니고 문제 끝까지 잘 그어야지. 정수 A의 개수잖아. A의 개수. 이 범위 안에 정수 뭐밖에 없어? 1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수니까 한 개라고 답을 내는 거야. 한 개.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 정도로 그냥 풀어줘야 돼. 이 정도로. 문제 상황에 맞는 그림 세팅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조건치까지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지웁니다. 이제 이거는. 자, 이건 지우고 밑에 걸로 넘어갈게요. 이제 밑에 걸로. 자. 자, 밑에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자, 밑에 건 요거야.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자, 지금 x의 범위가 지금 이제 어디냐? 0과 3 사이의 범위에 있었죠? 0과 3 사이의 범위. 자, 0과 3 사이의 범위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 빼기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 자, 잘 봐. 이거는 또 달라. 위에 거랑 푸는 방법도 달라. 이거 잘 봐. 이거는. 자, 얘는 그 먼저 대칭축을 확인해야 돼. 대칭축. 자, 여기 대칭축 몇입니까? 여기? 바로 안 나오나? 대칭축? 몇이야? 이 바로 안 나오니 얘들아. 두근의 합 계산하고 나누기 2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 두근의 합의 나누기 2. 그러니까 2지. 2를 대칭축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자, 이거는 좀 어려워. 잘 봐. 우리가 따지는 범위가 0과 3 사이 범위야. 0과 3 사이 범위. 그럼 0은 더 왼쪽에 있을 것이고 3은 좀 더 가까이 달라붙어야 돼. 이거 고려해야 되는 게 그 대칭축 2에서 몇만큼 차이가 나는지도 고려해줘야 돼. 이거 몇만큼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적을수록 좀 더 대칭축에 가까이 달라붙게, 차이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지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면은 이 참수가 애초에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함수야. 차이가 같으면 똑같은 선상에 그어줘야 된다고.
하지만 차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가 0과 3 사이의 범위를 따지니까 이 범위를 따지는 거야, 얘들아. 이 범위를 따지는 거야. 저 주어진 범위를 따지는 거라고. 그런데 저 주어진 범위에서 이 참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x축보다 더 위에.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x의 범위를 내가 이 참수에다가 표시해 본 거거든, 이제. 표시해 본 거. 그럼 이 참수의 최소값이 있지, 최소값. 가장 밑에 있는 점이 최소값은요. 자,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 참수의 이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게만 하면 돼. 최소값이.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은 나머지 값은 그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더 큰 값 아니냐고. 더 큰 값. 그러니까 최소값만 생각하면 돼. 그림상 x가 2일 때가 최소 아닙니까? 그래서 x에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식 있지. 2 대입하시면 4 빼기 8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게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인데 그게 0보다 크다라는 식만 써주면 된다고. 최소값만 0보다 크면은 나머지 x값에서는 더 큰 값이 보장이 되니까. 정리해주면 2a-7이 0보다 크다. a가 그냥 2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네. 이게 답이야. 그래서 분간을 잘해야 돼. 위의 유형이랑 아래 유형 분간을 잘해야 돼. 어떨 때 위의 유형으로 풀고 어떨 때 밑에 유형으로 푸는지 분간을 잘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위의 유형은 약간 이런 느낌일 때 위의 유형으로 푸는 거야. 최고창 개수랑 부등호 방향이 뭔가 반대일 때 있지. 최고창 개수는 현재 양수인데 2차식이 더 작아야 되는 음수인 걸 물어보잖아, 이제. 이럴 때는 1번 케이스로 문제를 보통 풀어. 이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최고창 개수랑 2차식의 부호가 반대일 때 1번 케이스고 밑에 거는 최고창 개수랑 이 2차식이 0보다 더 커야 되니까 플러스 아니야. 이게 최고창 개수랑 같은 부호 아니야. 이렇게 같은 부호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푸는 거야. 위아래 풀이 방법 잘 구별해서 가야 돼. 구별해서. 지금 내가 말한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도 보겠습니다. 29번도. 자, 이렇게 놓고 풀 수 있어야 돼. 자, 고등수학에서 이 방금 전 파트가 계속 앞으로 고2, 고3 때 계속 나와, 얘들아. 계속 나와. 결국 그 이제 수학의 함에 있어서 1등급을 맞냐 못 맞냐의 약간 그 커트라인은 약간 내가 봤을 때 요 유형이라 보거든. 요 유형. 1등급이 상위 10%고 이제 이전 그 체제로는 이제 9등급제에서는 2등급이 상위 11%까지니까 너네 기준 1등급, 그 다음에 이전 체제로는 2등급까지 애들이 이 정도는 풀어. 이 정도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는 급등급제였으니까 9등급제. 9등급제 기준으로 1, 2등급 애들 대신 1, 2등급 애들 상위 11%까지는 이걸 이해하고 푼다고. 이거를 이해 못하고 못 푼다. 1등급 못 받는다 봐야 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29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절대값이 포함이 된 2차 부등식 푸는 건데,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돼 있어. 자, 얘는 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절대값 나오니까 내가 그 어떻게 하라고 했니? 절대값 나오면. 기본적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으라고 했죠? 범위 나눠서 푸는 게 그냥 가장 1번 풀이야. 자,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나눠서 풀 건데 등호는 어딘가에 붙어야 되니까 여기다 붙인다. 등호는. 이걸 감안해서 한번 해봅시다.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그대로 없어지기 때문에 얘 푸는 거야, 얘. 이거 푸는 거지, 이거. 얘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마침 인수분해가 돼. 빼기 2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까지 마저 해주면 x-2, x-3이 음수여가지고 이거 범위가 4의 범위로 나오지, 4의 범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저렇게 하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고, 이것도.
그러면은 2와 3 사이의 범위에 있으면서 x가 0 이상이다. 자, 0을 먼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2와 3을 표시를 해주시면은 자, 얘네들의 공통 범위 어디야? 여기야 여기. 공통 범위 여기야 여기. 곧 이 자체가 답이지. 이 자체가 그냥 답인 거지. 1번 케이스에 해가 되는 것이고 2번 케이스도 똑같이 해. 똑같이. x가 음수다. 여기 마이너스 더 달고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사실 1창의 개수의 부호만 바꾼 거기 때문에 앞에 거랑 비교해서 그냥 부호만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호만 반대로.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게 2번 케이스의 그 해가 될 것인데 얘도 한번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제.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 이렇게 공통 범위가 여기서 확인이 되죠. 여기서 공통 범위가. 그 공통 범위 안 그려봐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봐도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공통 범위가 결국에는 이 자기 자신으로 결국 나오게 돼. 얘로 나오게 돼. 그렇기 때문에 마3부터 마이라는 범위 하나, 그 다음에 2와 3 사이라는 범위 하나, 두 가지의 범위가 나오죠. 이 두 가지의 범위는 합칠 수가 없지. 왜냐면은 자 마3 마이 2, 3 이게 숫자가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되어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최종 답을 쓰실 때에는 마3 마이 또는 2와 3 사이 범위 이렇게 답을 내줘야지. 이렇게. 이게 1번의 답인 거야. 1번을 이제 저렇게 푸셔야 되는 것이고 저런 식으로. 근데 1번 문제를 좀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 다르게. 좀 더 느낌 있게 푸는 방법이 이제 있는데 이것도 일단 알려는 드릴 거니까 잘 내 것으로 소화를 하세요.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애초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같아 얘들아.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쟤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 주어진 부등식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앞에 x제곱을 절대값으로 바꿔.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이렇게 바꿔주면 그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니? 절대값 x를 약간 문자처럼 생각해주면 이거 인수분해 얘들아 괜히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괜히 이거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그러면은 절대값 x가 이제 사이범위지. 사이범위. 2와 3 사이의 범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풀면 돼. 이거 푸는 방법도 얘기했었지. 절대값이 두 수 사이에 껴있으면 답이 어떻게 나왔어? 그대로 나오는 게 있었고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부호 뒤집어가지고 마3부터 마이라는 범위가 또 있었잖아. 똑같은 답이 나오지. 똑같은 답이 나오죠. 이렇게 푸는 풀이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2번 방법은 알아두면 당연히 훨씬 더 수월한 풀이야. 수월한 풀이.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도 이제 풀 거고 2번도 자 2번도 이제 풀 건데 자 2번은 절대값이 4 이상인 범위를 찾는 거야. 절대값이 4 이상인 범위. 자 저거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크다. 얘들아 2번은 우변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 빠르게 푸는 게 가능해. 자,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가 가능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작은 것보다 더 작다라고 푸는 이 풀이가 가능해. 얘는 이 풀이가. 우변이 상수일 때에는 저런 풀이가 가능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거 풀어. 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 이상이잖아. 0 이상. 0 이상이니까 인수분해 바로 되지.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서 날개범위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쓰시고 이렇게 일단 나오겠지.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거는 자 이거는
이제 소거되고 없어지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하다. 이거 x로 묶어주면은 x의 x 마이너스 2가 0 이하인 거니까 여기서 사이 범위 나오죠 또. 0과 2 사이의 범위가 나오게 돼. 0과 2 사이의 범위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또는입니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또는 요거라고 일단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요거 또는 이거. 자, 실제 답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렇게. 답이 이제 세 가지 범위로 나오게 되는 거야. 4 이상, 마이 이하, 0과 2 사이 범위로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답을 내줘야 돼. 세 가지 범위로. 절대값이 더 크니까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하고 이렇게 푸는 게. 자, 그리고 3번. 자, 3번은 보시면 자, 지금 이거는 그냥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이거는 범위 나눠놓고 해줘야 되는 그냥 아주 귀찮은 문제야, 이거는. 자, x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5x 빼기 2죠?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그 다음에 크다 2배, 절대값 x 마이너스야.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요건데, 자, 절대값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기준값을 잡아서 범위 나눌 생각해야 되겠지? 기준값이 1이죠? 1. 1을 기준으로 범위 나눠. x가 1 이상일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나눠 일단. 나눠놓고 문제 푸는 거야. x가 1 이상이면 이게 그대로 나와. 그대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거 풀면 돼. 이 항에서. 즉 x제곱 마이너스 7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x로 이제 묶을 수가 있죠. x의 x 빼기 7이 0보다 크다. 날개 범위지.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자, 1번 케이스의 범위가 저렇게 나오는데 그 얘도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니 1 이상이다라는 조건도 수직선 그려. 자, 0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7보다 크다라는 요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 중에서 1 이상인 거를 찾는 거야. 1 이상인 거. 이거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찾자. 이렇게 공통범위를 이렇게 공통범위를 찾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1번 케이스에서는 x가 7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야. 케이스 나눠가지고 공통 부분을 만족하는 풀이로 가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1보다 작을 때 이제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넘겨.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돼. 저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4, x 플러스 1이야.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날개 범위지 또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자. 마일보다 작은 거, 4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거 공통범위 표시하시는데 여기 만약 공통범위 둘 다 겹치는 범위가 저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이번 케이스는 최종 범위가 저렇게 나오게 돼. 최종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물론 여기 또는이야. 또는 달아줘야 돼. 1번 케이스의 답과 2번 케이스의 답이 별개로 나온 답이기 때문에 또는으로 이제 합쳐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절대값 나오면 되게 할 게 많아. 묵묵히 근데 해야 돼, 얘들아. 이제 이 정도는. 묵묵히 잘 계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0번도 좀 봅시다. 이제 계산하시고 30번.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30번은 자, 여기는 이거야.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이 참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더 위쪽에 해당되는 x의 범위가 무엇이니라는 거거든. 이 참수를 대충 그릴게. 그 다음에 이 직선, 기울기가 음수잖아. 대충 그릴게. 자, 이 참수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 말하는 거야. 자, 교점이 있는데 이 참수, 즉 이 곡선이 더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여기 아니니 얘들아, 여기? 이 부분이 곡선이 직선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지 않니? 저거 보입니까? 저거 곡선이 더 올라가 있잖아. 이 직선보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x의 범위가 1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4보다 큰 거라는 거야. 여기에 해당이 되는 x의 값이 1, 여기에 해당되는 x 값이 4란 얘기라고, 이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상황 이해를 해야 돼. 저렇게 그림 설정해줘야 돼. 자, 저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문제를 이제. 자, 일단은 2차 함수가 더 크다. 직선보다.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고 얘들아. 이 2차 부등식을 푸는 해가. 요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요렇게. 요렇게 나온다고. 그럼 넘겨. x제곱 플러스 이제 넘어가니까 1-ax 플러스 2-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거라고. 이걸로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2차 함수가 x쪽보다 더 지금 위로 올라간 부분이 1보다 작은 부분하고 위로 올라간 부분, 그 다음에 4보다 큰 부분이라는 거니까 여기 4보다 큰 부분. 결론은 이 2차식이 1과 4를 근으로 가지는 거야.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1-a의 x 플러스 2-b가 근을 어떻게 가진다? 1과 4를 근으로 가진다라고 놓고 푸는 거라고. 1과 4를 근으로 가진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공식 쓰는 거지. 두근의 합 a 빼기 1이 5가 되는 것 같고, 두근의 곱 2-b는 4가 되는 것 같네. 보니까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가 6,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2라고 답을 내주면 돼. 마이너스 12. 다시 얘기하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걸 식으로 옮긴 게 이거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윗부분. 부등식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예를 넘겼을 때 이 2차 부등식에 성립하는 x의 범위가 저렇게 날개 범위로 주어져 있는 거야. 4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것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1과 4에서 x축이랑 만나기 때문에 얘가 1과 4를 근으로 가진다라고 놓고 푸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는 잠깐 끊었다 계속 갑시다. 아니야. 해봅시다. 자, 봅시다 한번.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야, 여기서부터는 연립입니다. 그냥 부등식 두 개 풀고 공통범위 구하는 거야, 그냥. 자, 그냥 바로 풀어볼게, 얘들아. 자, 인수분해 한번 생각해볼까? 인수분해. 자, 위에다 할게. 자, 3x, x 해주고,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4, 4? 이거 맞나, 이거?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 있고, 여기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또 돼 있단 말이지. 인수분해 된 결과를 토대로, 자, 바로 이거 범위 작성 가능하네, 얘들아, 이거? 이거 사이범위지? 큰 거, 작은 거 사이범위지? 이거 마이너스 3분의 4랑 그냥 4.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4랑 그냥 4 사이범위로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지. 저렇게 사이범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이것도 사이범위 아닙니까? 마이너스 3과 2 베이스로 해가지고 2 사이범위야. 얘네 사이범위.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돼. 공통 범위. 둘 다 그냥 따로따로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직선에 나타내어서 해봅시다. 하나의 수직선에. 자, 가장 작은 거부터 표시는 나오고 일단 마이너스 3에 등호 있고 마이너스 3분의 4에는 등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에는 등호가 있죠. 2에는 이제 4에는 등호가 없고 이제 이렇게 4에는 등호가 없는데 자, 근데 이제 그 마3과 2 사이의 범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와 4 사이 범위 이렇게 각각의 범위 표시해 놓고
공통 범위를 따져보자. 공통 범위. 착착착착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최종 답은 그렇다면 그 마이너스 3분의 4에서부터 이 사이의 범위로 등호 표시 잘 신경 써 가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냥 둘 다 푸는 거지. 그리고 공통범위 그냥 구하는 거야. 저렇게 공통범위. 전혀 어려울 게 새로울 게 없다. 자, 이 문제는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 살짝 봐봐. 얘도 연립부등식을 푸는 건데 이미 그 해가 주어진 상황이야. 해가 이거일 때 A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 일단 두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자, 이거 인수분해 바로 되죠? 이거 x-1, x-3이니까 이거 1, 3으로 이거 날개 범위인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지. 단순 2차 부등식 푸는 거는 그냥 좀 빠르게 할 거야. 자, 그래서 큰 것보다 더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더 작다 이렇게 들어갈 건데 밑에 거를 한번 이제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자. 자, 얘들아,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얘들아, 밑에 것도 일단 이거 인수분해 돼. 이거 밑에 것도 인수분해가 되는 게 x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다 돼. 얘들아, 이게 자, 그럼 잘 봐봐. 이거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거 a하고 4 나오잖아. 사이 범위로 써줘야 되는데 사이 범위로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어. 원래 사이 범위는 작은 수와 큰 수 사이로 범위를 써야 되는데 a랑 4 둘 중에 뭐가 더 크고 작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거 사이 범위 바로 지금 쓸 수가 없다 이거야. 일단 해보자. 일단 봐봐. 일단은 확실하게 주어진 이 위에 거 있지. 위에 거를 먼저 표시해볼게. 위에 거 이제. 자, 3 이상. 그 다음에 1 이하가 있지. 1 이하 이렇게. 자, 이렇게 현재 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봐봐. 이 연립 부등식의 공통해가 이거라는 거거든. 공통해가. 그러니까 이 x의 범위는 두 부등식을 다 만족하는 범위야. 자, 3과 4 사이의 범위가 공통범위야. 공통범위. 얘가 공통범위야. 그러면 얘들아 좀 추론을 좀 해봐. 이거 4랑 a를 가지고 사이 범위를 만드는 거잖아. 사이 범위. 그러면 일단 얘는 4는 표시해놔야 되겠지. 요거에 의해서 4는 표시해놓는데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4보다 크면 내 말을 잘 따라와. a가 4보다 크면 4와 a 사이 범위로 이렇게 오른쪽에 범위가 생기지 않네. 오른쪽에. 근데 문제는 이 연립부등식의 공통해가 요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부등식을 풀었을 때 얘를 해로 갖고 있어야 돼. 만약에 x의 범위가 얘가 4와 a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된다면 이 공통해를 못 가지니까 모순이라고. 모순. 그렇기 때문에 a의 위치는 4보다 더 작은 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야. 작은 쪽. 예를 들어서 a를 이 정도로 표시를 해주게 된다면 이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니까 흰색과 보라색의 공통범위 여기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a의 위치를 잡아줘야 돼. 위치를. 근데 a의 위치를 잡아야 되지만 주의할 점. a가 4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왼쪽에 가 있으면 안 돼. 얘가 만약에 너무 왼쪽에 가 있게 된다면 그 a가 여기 있으면 a와 4 사이의 범위 여기 있죠. 여기에 추가적인 공통 범위가 생겨. 추가적인 공통 범위가.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야. a는 4보다는 작아야 되지만 너무 작아서는 안 되고 요 1과 3 사이의 위치를 해야 된다 이거야. 1과 3 사이의 위치. 이렇게 위치 설정을 잘 해줘야 돼. 위치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 위치를 잡았다. 항상 등호 성립 여부 신경 쓰라고. 등호 성립 여부. 자, a는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 등호가 어디에 붙습니까? 등호가 어디 붙어야 돼? a 등호가 3에만 붙어야 되고 1에는 붙으면 안 돼. a가 1이 돼버리면은 1이 포함돼. 이 공통 범위에.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야. 이게. 근데 이제 정확한 답은 a의 최대니까 가장 큰 값 3으로 답을 내는 거라고. 이렇게 3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주의할 점은 요거 풀 때 이제 만약에
A가 4보다 크면은 저게 이제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가 4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별표 하나 쳐놔야 돼.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정말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 이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런 것도 어려워 우리가. 자, 뭐냐면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일 때 a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야. 그냥 저 연립부등식을 둘 다 한번 풀어봐. 자, 위에 거 x로 그냥 묶어주는 거니까 x에 x-6이 0 이하가 되는 거죠. 0 이하. 그리고 얘들아 밑에 거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야 돼. 문자가 있어도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잘 된다. 인수분해. 그렇기 때문에 쟤는 인수분해가 x-1, x-a가 0 이하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그 부등식을 풀어준다. 처음 거 풀면은 0과 6 사이 범위로 나오겠죠. 일단 0과 6 사이 범위.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확히 아직은 쓸 수가 없어. 일단 사이 범위이기는 하죠. 자, 일단은 먼저 수직선에 나타내봐. 확실하게 아는 거 0과 6 사이의 범위를 먼저 표시해보자. 0과 6 사이 범위. 이 범위 안에 정수 x가 3개 들어간다 이거야. 정수 x가 3개. 3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이 1과 a의 이 범위도 내가 표시를 할 건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1 표시해놨고 a를 내가 표시를 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있고 a가 만약에 1보다 더 작은 쪽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지. 사이 범위가. 그지? 그럼 공통 범위 지금 보이네. 공통 범위? 공통 범위가 어디야? 이렇게 잡으면 0과 1 사이 보이니 이거? 자, 이렇게 해줘야 되나 다시? 이렇게 잡히면 여기가 공통 범위 아니냐고. 그러면은 여기 정수 몇 개 들어가 이거? 0, 1, 2개밖에 안 들어가지? 실제로 정수가 3개래. 모순이다 라는 얘기야. 정수. 여기서 정수가 0, 1 모순이 발생하지. 3개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으면 안 되고 더 큰 쪽에 위치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자, 큰 쪽에 위치하면 이거야. 한 요 정도쯤 위치한다 치면은 이렇게 범위를 잡아봐. 그러면 공통범위가 그냥 이 자체가 공통범위야. 이 자체가. 1과 A 사이의 범위 저 자체가 공통범위가 되면 저 범위 안에 정수 x가 몇 개 들어가? 3개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 3개. 그럼 여기 분홍색 공통범위 안에 이 1과 A 사이라는 그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3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가장 작은 정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1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 2, 3. 3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 범위 안에. 하지만 4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3개로 제한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A의 위치를 요거 가지고 이거 A가 3과 4 사이여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A의 범위를 잡아주고 그런데 끝난 게 아니지. 항상 등호 성립 여부 체크해야 돼. 등호 성립 여부 체크해야 돼. 자, A가 3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A가 3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A가 딱 3이어도 1, 2, 3, 3개 들어가니까 여기엔 등호 붙지만 여기에다가도 등호 붙여버리면 안 되죠? 4개가 되니까. 이렇게 답을 낸다. 이렇게 등호 성립 여부까지 완벽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볼게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 활용 문제인데. 자, 여기는 보시면 자, 둘레의 길이가 14인 직사각형 모양의 명암을 만들 건데 넓이는 10 이상이 되고 싶다. 가로의 길이의 범위가 무엇일까? 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야.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그 직사각형의 둘레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가로를 x라고 잡는데 지금 가로를 x라고. 그러면 여기서 세로를 한번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세로를. 전체 둘레가 14니까 14에서 x 2개 뺀 14-2x가 세로의 길이야.
반반 나눠주니까 7 빼기 x씩 나눠 가져야 되겠지, 이렇게. 7 빼기 x씩. 자, 저렇게 이제 식을 잡을 수가 있고, 이제 우리 문제는 명암의 넓이. 야,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워줘야 되냐면, 자, 이게 만약에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는데, 서술형에도 나오면 신경 써야 되는 건, 얘들아, 길이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잖아. 양수라는 전제는 일단 깔고 가야 돼. 이 전제는. 즉 x가 0보다는 크고 7보다 작은 얘네 둘 다 공통으로 만족하는 일단 이 범위 하에서 내가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저 범위 하에서. 저 범위 하에서 문제를 풀 거고, 자, 명암의 넓이식 세웁니다. 넓이. 내가 넓이식을 한번 세워보시게 되면 x 곱하기 7-x인데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거지. 10 이상이 되는 x의 범위. 이거 푸는 거지. 이거는 그냥 전개해서 풀어봅시다. 7x 마이너스 x제곱 10 이상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해가지고 얘가 0이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x-2, x-5 해주셔가지고 얘가 0 이하가 되는 거거든. 0 이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2와 5 사이의 범위로 답이 나오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애초에 이 문제 설계 자체가 길이가 양수여야 되니까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조건 지금 만족이 되지 당연히 지금 보니까 만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공통범위 머릿속에 그려치니 공통범위가 얘야 그냥.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고 2와 5 사이의 범위로 답을 내주면 되겠네. 2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는 이런 조건 꼭 써야 돼. 이거 되게 조건 놓쳐서 많이 틀려. 서술형이 써야 돼. 범위. 서술형의 범위 쓰기 범위. 범위 꼭 써주시고 이 문제 봅시다. 이 문제도 좀 보시면 35번을 봅시다. 35번. 자,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저놈인 삼각형이 있는데 둔각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 둔각이 되도록 하는. 자, 이거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일단은 둔각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생각해야 돼.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이 되려면 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간에 뭔가 성립해야 되는 조건식이 있거든. 조건식. 기억나십니까 저거?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무슨 조건? 또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했다고 해. 뭐야? 삼각형이 결정이 되려면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이제 x 하나 소거시켜 놓고 x가 2보다 크다 나와 일단. 최소한의 결정 조건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해보자.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 둔각 조건은 되게 간단해. 뭐냐면 둔각이 되려면 삼각형의 가장 긴 변 있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크다.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식을 써야 돼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놓고 풀었었다. 중2 때 얘들아 피타고라스 하면서 왜 가장 긴 변이 더 커야 될까 이거? 가장 긴 변이? 자 생각해봐. 이 길이가 고정이 됐는데 이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게. 봐봐.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자, 요런 길이, 요런 길이, 요런 길이 세 가지 길이가 있다고 해볼게 이제. 지금 얘네들은 길이가 다 똑같아. 얘네들은 이제
자, 직각일 때가 있고 예각일 때가 있고 둔각일 때가 있잖아요. 그치? 가장 긴 변이 딱 봐도 얘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로 보이지 않니? 피타고라스식은 직각일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이잖아. 둔각이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둔각이면은. 자, 이거 전개해서 풀어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것. 자, 속어. 그러면은 다 우변으로 넘겨. 아, 하나 더 속어 이거. 다 넘겨.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돼.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저 2차 부등식을 풉니다. x로 묶어가지고 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0과 4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0과 4 사이 범위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이 조건도 만족을 해줘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서 해볼까? 0과 4 사이의 범위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근데 2보다도 현재 커야 된다. 공통범위가 여기로 확인이 되죠. 공통범위가. 따라서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2와 4 사이의 범위이며 정수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 밖에 없습니까 이거? x가 딱 3이 유일하지? 이렇게 답을 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처럼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기 전에 앞에 아까 내가 그 설명아까 하나 좀 약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좀 볼 건데 앞에 그 요거 28번을 좀 다시 보실래? 28번에 1번. 이거 아까 부등식 내가 이거 풀어가지고 아까 이거 뭐라고 했지 이거? F-1이 음수, F1이 음수 아까 이렇게 쓴 거 있죠, 그죠? 이거 풀어서 아까 이거 부등식 뭐 나왔니 이거? 이거 범위 어떻게 나왔어 이거? 몇과 몇? 이거 어떻게 나왔죠? 마이너스?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 아까 푼 게 요게 나왔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2와 0 사이. 요거 맞니 얘들아 이거? 요거 맞니? 그 아까 필기한 거 봐봐. 맞니 이거? 아니 틀렸니? 어? 아니 너네 필기 했잖아 아까 이거. 맞냐고. 아니 필기 안 했니 너네? 어? 뭐가 어디가 달라져 지금? 마이너스 1이 어. 마이너스 1하고 A가 되는 이게 사이 범위야 사이 범위? 얘가 제가 사이버 오케이 밑에가 오케이 이거 요거 하고 밑에가 날개 부분인 거 나왔어. 요거 맞니? 맞아요. 오케이. 자, 요거 맞죠? 자, 이 문제 다시 좀 얘기하면은 아까 저 주어진 범위에서 이차함수가 x쪽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식이 나왔는데 내려가야 되면은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에 위치하긴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여기에 등호가 없거든 지금 등호가. 여기도 등호가 없거든. 이 말인즉슨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딱 여기에 걸쳐 만약에 즉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이 딱 0이야. 그리고 만약에 1일 때도 값이 만약에 딱 여기 걸쳐가지고 0이야. 이렇게 걸치게 되면은 저 x의 범위는 양 끝을 안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범위 맞니? 여기 범위? 저 x의 범위에서는 여기죠.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색칠해야 되잖아. 하지만 이 분홍색 범위 다 보면은 이차함수가 x쪽보다 더 내려가 있잖아. 이 끝점은 제외하는 거니까. 끝점 빼면은 x쪽보다 항상 내려간 게 이미 보장이 되니 등호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여기다. 등호가. 그러니까 딱 걸쳐도 된다 이거야. 걸쳐도 된다.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는 딱 걸쳐도 저 조건이 만족이 된다. 그래서 답에 여기 등호를 다 붙여 주셔야 되는데 등호를 이걸 수직선에 다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이하 0 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여기 이제 2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여기야. 0과 2 사이 범위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공통 범위야. A는 마이너스 1 또는 해주신 다음에 0과 2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답을 내면은 이게 이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 또는 범위이고 개수 카운팅 하면은 마일 0, 1, 2 해가지고 4개 해서 4번이야. 4개 해서 4번. 이렇게 4개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4개로. 이렇게 좀 정정할게요. 얘는 다시 수정하고 여기 볼게. 자, 여기 보시면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위치에 대한 얘기야. 자, 여기는 크게 얘기하면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얘들아 여기도 내용이 막 뭐 그럴싸해 보이는데 막상 너네 풀으라고 하면은 막 못 풀어. 잘 보세요 이거.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질 때 굳이 근을 안 구해보고도 그 판별식이랑 근각에서의 관계만을 이용해서 실근의 부호는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직접 근을 안 구해도 두 실근의 부호 정도는 판별식과 근각에서의 관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야. 일단 두 실근이니까 허근이 아니잖아. 처음에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판별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자, 크다라고 쓰는데 두 근이 같은 근일 수도 있어서 중근일 수도 있어서 등호를 붙이는 거야. 등호를 붙이시고 자, 그리고 얘들아 생각해 볼래?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해 보자. 만약에 두 근이 양수면 둘 다 양수면 둘이 더하면 양수니 음수니? 더하면 당연히 양수죠.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돼. 두 근의 합이 양수. 당연히 양수 두 개 더하면 양수 아니야. 마찬가지로 두 개가 양수면 곱해도 뭐야? 당연히 양수겠지. 두 근의 곱이 양수여야 돼. 양수.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거야.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자. 부연 설명 밑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겠지.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겠지. 당연히. 둘 다 양수면 당연히 절여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번엔 반대로 할 거야. 둘 다 음수일 때 해볼 거야. 근데 둘 다 음수라고 한다고 한들 바뀌는 거는 자, 둘 다 실근이긴 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긴 해야 되고 당연히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두 번째 얘들아 둘 다 음수면 둘이 더하면 무슨 부호가 나오니? 음수. 두 근의 합이 음수. 즉 여기서 합이 음수다. 합이 음수. 자, 둘이 음수야. 곱하면 뭐가 돼야 되지? 양수.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양수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 이 세 가지가. 얘들아 외워놔야 돼. 저거는 외워놔야 되는 거야. 저게 되게 약간 그 골머리 아픈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거든. 근데 고2, 고3 때 저걸 활용한 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수능 때도 저게 나오는데 빈도수가 막 엄청 크지가 않아. 그 말인즉슨 너네 까먹을 때 저 유형이 나와 나중에.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조건이 총 몇 개야? 3개씩이지. 자, 그 밑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있지. 다른 부호. 자, 얘들아 두 근이 다른 부호일 때에는 일단은 얘는 조건이 딱 한 개만 있어도 돼. 얘는 반대 부호를 곱하면 뭐가 되지? 음수. 두 근의 곱이 음수야.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 얘는. 아까는 합도 썼고 판별식도 썼잖아. 합을 왜 안 쓰냐? 얘들아 둘이 두 수가 있는데 둘이 반대 부호야. 숫자가 뭔지 몰라? 야, 더하면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두 수를 모르는데. 그래서 합의 조건은 없는 거고. 자, 중요한 얘기. 판별식을 안 썼지 얘는.
두 수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판별식을 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쓰는지가 밑에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자, 왜 이제 판별식 조건을 안 썼냐면은 자, 판별식이 이거 아닙니까, 식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두근의 곱이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AC가 반대 보호라는 거니까 AC가 반대 보호라는 거니까 그 곱해도 음수 아니니? 반대 보호 둘이 곱해도? 맞습니까 이거? AC가 음수면 B제곱이 양수고 양수에서 지금 음수를 지금 빼는 거기 때문에 얘 최종 부호가 양수가 되더라. 판별식의 최종 부호가. AC가 음수인 거를 확인하기만 하면은 판별식 자체가 애초에 무조건 양수가 나와서 당연히 성립한다 이거야. 당연히 성립한다. 굳이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조건이 필요 없다. 반대 보면 항상 이게 만족이 되니까 굳이 조사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봐봐, 4번. 이거 말뜻을 이해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얘들아,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두 수가 있는데 둘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래. 이러한 수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3이랑 마이너스 3. 야, 이 두 수는 예를 들면 절대값 하면 둘 다 3이지만 태생부터 반대 보호잖아. 이러한 수 얘기하는 거지. 이런 수들은 두근의 합이 몇이겠니? 두근의 합이. 당연히 0일 것이고. 이거는 b가 0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두근의 곱은 음수이겠죠, 당연히. 두근의 곱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5번도 볼게. 이번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 뭔 말이냐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황. 음수의 절대값을 하면은 그게 양수보다 큰 상황이지. 이럴 때에는 두근의 합이 무조건 음수가 나오게 되어 있을 거고 두근의 곱 또한 음수입니다. 음수. 저거는 합의 부호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이지. 이제 2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1. 얘 절대값 하면 1이니까 양근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두근의 합이 반드시 양수로 보장이 돼야 되고 두근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얘는 합이 0이면서 곱이 음수인 케이스. 얘는 이제 합이 음수이면서 곱이 음수인 케이스. 얘는 이제 합이 양수이면서 곱이 음수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보셔야 되겠고. 상황이 이제 4가지가 더 추가됐죠. 모든 근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조건식 3가지씩. 자, 두 근이 반대보일 때 저렇게. 그리고 뭐 절대값이 같을 때나 뭐가 더 클 때나 저렇게 나와 있지. 이게 외워야 되겠니, 이거? 야, 보면은 납득이 되지 않니? 납득하면서 외워지는 거야. 이거는 외우려고 두는 게 아니야. 납득을 하면서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자, 이거는 뭐 그럴싸한데 이제 그 다음 봐봐. 이제 실근의 위치. 자, 이거를 잘 다뤄야 돼. 이거를. 아까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것도 잘 다뤄야 돼. 자, 뭐냐면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야. 자,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가 이제 이 방부도식 단원 들어오면서 모든 방정식은 함수로 보고 이 함수와 x축하고의 교점으로 따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좌변의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와 같으므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대략적으로 실근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어떻게 판별을 하냐?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별식의 부호, 함수값의 부호, 축의 위치 등을 조사를 한대 이제. 자, 요거 되게 어려운 주제니까 잘 보세요. 이거 4가지가 있어. 자, 만약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두 근 사이에 어떤 수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 어떤 수 P가 두 근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단 최고참 계수를 양수로 가정한 거야. 두 근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위치하면 P에서의 함수값이 반드시 뭐가 나와줘야 돼 이게? 위치상 X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음수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야.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이게 지금 3번을 먼저 할게. 이게 FP가 음수란 얘기입니다. FP가 음수. 요 얘기야. 잠깐만. 지금 이게 지금 그림이 잘못된 게 지금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똑같거든? 원래 위에 거 두 개가 1, 2번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림이 좀 잘못 들어가 있어. 자, 일단은 그 3번은 일단은 이 조건으로 하는 게 맞아.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 P가 있으면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로 하시고 1, 2번의 그림을 좀 그려줄게 이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그림을 좀 그려줍시다. 여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야. 자, 이렇게 두 가지 개수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나눠서 해보시면, 얘들아, 두 근이 P보다 큰 건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봐봐. 그림 다 그려놓을게 이거. 자, 두 근이 여기야 얘들아. 알파 베타 여기야 여기. X축과의 교점.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P보다 큰 거야. P보다 큰 거. 그러면 생각해봐. P하고 알파하고 베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가장 작은 게 뭐야? P. 두 근이 더 큰 거니까 P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 쪽에, 뭐 이쪽에 위치하는 거지. 이쪽에 P가 위치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얘는 오른쪽과 얘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반대 아니겠니? 반대. P가 가장 큰 거일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 원래 1, 2번 케이스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면 P에서의 함수값 이거 어떻게 돼야 돼?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해야 되겠지. 양수. 근데 순서를 이렇게 좀 정할게 얘들아. 애초에 이거 두 근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을 써야 된다. 근데 등호 붙여야 돼 이거. 판별식. 등호 붙이셔야 되고, 그리고 주의할 점, 이 축의 위치를 신경 써야 돼. 왜냐하면은 얘는 대칭축이 더 오른쪽에 있고 얘는 대칭축이 더 왼쪽에 있잖아. 그렇지? 대칭축의 위치까지 신경 써야 돼. 우리 기본적으로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죠. 공식 자체가 두 근의 합의 나누기 2라고 했잖아. 대칭축 자체가 p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좀 치우쳤으니까 다시 p 마이너스 2a분의 p. 자,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p에서의 함수값식 쓰는 거야. p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식을 써줄게. 이렇게 쓰시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똑같아. 이건 판별식이 필요해. 그리고 얘는 대칭축이, 여기 대칭축 이거 써줘야 되겠다.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P인데,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P인데, 이게. 자, 이번엔 대칭축 자체가 더 왼쪽에 있다. P보다. 더 작다라고 쓰시고, 마찬가지로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으로 그냥 식을 써줘야 돼. 이 조건으로. 이 조건으로 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조건으로. 자, 그래서 얘들아 이게 문제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식을 써야 되는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돼 이거. 근데 이거 숙지 못해가지고 맨날 문제 풀으라고 하면은 못 외워가지고 맨날 앞에 다시 개념 쓴 거 뒤적뒤적 해서 보더라고 이제. 외워야 된다고 이거. 외워야 돼. 이 상황에선 이 세 가지씩 써야 되고 이 상황에선 이 세 가지씩을 써야 돼. 근데 여기서 드려야 되는 의문. 왜 3번은 함수값 조건밖에 없는데 왜 얘네 둘은 판별식이 또 있냐 이거지. 원래 판별식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판별식이 필요 없어서 또 안 쓴 거야. 자, 왜냐하면은 잘 들으세요. 자, 상식선에서 생각해. 상식선에서 얘들아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있어. 근데 x축이 어디에 그어지고 나면은 여기에 함수값은 0이고 여러 데는 함수값이 음수고
이런 데는 함수값이 양수인 거잖아, 그지? 근데 애초에 아래로 불러긴 이차함수가 함수값이 음수인 게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지만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지만이 이런 조건이 가능하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안 쓴 거야, 이거에. 안 쓴 거.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식을 여기 쓰시고. 자, P가 마이너스 2분의 P. 그럼 또 뭐야, 이거? FP가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 이상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 fp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PQ가 더 멀리 떨어진 거고 이게 그림상 두 근이 이렇게 여기에 위치하면 두 근이 PQ는 더 바깥쪽에 이렇게 점찍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이해하면은 그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자, 두 근이 존재해줘야 되니까 판별식 0 이상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대칭축 조건 잘 봐. 대칭축 조건. 대칭축이 PQ 사이에 껴 있어야 돼. PQ가 이 양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P-2a분의 BQ라고 일단 쓰시고 이렇게. 그리고 함수값 조건. P에서의 함수값이 양수, Q에서의 함수값이 양수. 이 조건들을 다 총동원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조건들.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자, 되시겠죠? 이거를 다 외워놓고 문제 푸는 거라고 얘들아. 외워놓고. 알겠지?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자 봅시다. 이거 문제 적용해보면.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한번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A의 범위를 구해주네. 자, 아까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게 뭐였었냐면은 판별식이 다시 한번 써볼게. 자, 판별식이 0 이상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음수, 두 근의 곱이 양수라는 이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냥 이 세 가지 적용해서 풀어볼게. 자, 판별식 씁니다. 첫 번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 이거 풀어야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0 이상. 자, 이렇게 일단 나오긴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잘 보면 인수분해 안 되거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이 0 이상 이렇게 나와.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부등식도 풀 수 있어야 돼, 저거. 저런 것도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일단 최소한 봐봐. 이게 사이범위야, 날개범위야, 이거. 날개범위. 자, 일단 보류해놓고 이거 해줘야 되겠지. 두 근의 합이 음수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현재 얘니까 얘가 음수다라는 조건을 써. 그렇다면 마이너스 이제 양변에 취해주면은 이렇게 바뀌니까 A가 마일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지. 마일보다 크다. 세 번째 두 분의 곱 A분의 C. 자, A 플러스 2인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써주면 이렇게 나오게 돼.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게 돼. 그래서 얘를 이제 마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근해 공식 해야 돼. 근해 공식을 해보면 짝수 공식 1플마 루트 8 나오거든. 루트 8? 루트 8로 쓰자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 날개범위니까 큰 것보다 더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더 작다라고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 얘들아. 이 문제를 풀 때는 저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수직선에 나타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통범위를 구해보자. 공통범위를. 구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있죠?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마일보다 큰 게 또 있죠? 마일보다 큰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얘를 표시 잘해야 돼. 얘들아, 이게 루트 8이었는데, 루트 8이 2점 얼마니까
1에서 2점 얼마를 빼면은 마이너스 1점 얼마가 되거든? 마이너스 1점 얼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점 얼마니까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가 여기에 위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루트 2는 좀 더 여기에 위치해서 이렇게 벌려나가야 돼. 이렇게 벌려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벌려나가야 돼. 그럼 셋 다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게 여기야, 여기. 여기서부터 맞니? 여기서부터. 셋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니까 최종 답은 어떻게 내줘야 돼? A는 크다. 1 플러스 2루트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자, 조실근이 서로 다른 보호일 때야. 다른 보호일 때. 자, 저거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조건으로 풀어. 그냥 이 정도로. 자, 두근의 곱이 지금 A분의 C 해주시면은 그냥 A 플러스 2죠. A 플러스 2. 두근의 곱이 음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만 답을 내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만. 이게 2번의 답이야. 2번의 답은 이 정도로만 나오게 될 것이고. 3번의 답.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보다 클 때. 좀 말이 이상한데?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보다 클 때. 양근은 원래 항상 크잖아.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저거? 자, 저거 일단 그냥 이거 같아. 이제 좀 말뜻이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이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때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때 이렇게 좀 정정. 이렇게 정정할게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때가 맞는 표현인 것 같고, 그러면은 저렇게 상황이 세팅이 되면 저거는 두근의 합이 어떻게 돼야 돼? 저거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어떻게? 크다? 그리고 두근의 곱은 음수야 되겠죠? 그냥 이 조건으로 풀어.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두근의 합, 저 마이너스 A분의 B 해준 게 얘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뒤집어주면은 얘가 0보다 작다. A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두근의 곱은 A 플러스 2인데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수직선 그려보시면은 마일보다도 작고 마이보다도 작은 자, 이 부분이 공통 범위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공통 범위를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통 범위를 이게 답이지. 그냥 이렇게 답을 내줘야 돼.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봅시다. 이 문제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자, 이거 필수예제 37번입니다. 얘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클 때 이거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보면은 2차 함수를 얘를 그렸을 때 두 근이 있을 건데 두 근이 모두 숫자 2보다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는 상대적으로 더 왼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 상황에 해당되는 식을 써야 된다고. 식이 뭐였었냐? 판별식이 0 이상. 그 다음에 대칭축 확인해줘야 돼. 대칭축 2 마이너스 2a분의 b랑 비교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지. 숫자 2가 더 왼쪽에 있어야죠.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내가 그냥 fx라고 내가 놨을 때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이 세 가지를 다 총동원해야 된다고. 저 세 가지를 다 총동원해야 돼. 저거를 해봅시다. 이거 이제 판별식 0 이상 짝수로 들어가면은 절반에 되고 마이너스 ac가 0 이하 0 이상 이렇게 되고 P로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부동식을 날개 범위로 풀 수 있죠. 날개 범위로. 자, 범위 나온 거 여기다 써놓을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써놓고 그 다음
대칭축하고 해보자. 이거 대칭축 해보면 두근의 합이 2p 나누기 하면 그냥 p잖아.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두근의 합의 나누기 2한 대칭축이 그냥 p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f2 2 대입한 함수가 4-4p 더하기 3이 양수다. 이거 p 바로 풀어볼게. 넘기면은 p가 4분의 7보다 작다 나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잠시만요. 4-4p 3p가 되게 3p 다시 3p.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p가 더 작다. 4보다 작다 나오네. 4보다 작다. 자, 얘네를 모두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돼. 모두 만족하는 공통범위. 이걸 구해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따져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요겁니다. 요거 따지는 거죠. 수직선이 나타내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p가 2보다 큰 게 있고, 2보다 큰 거, 4보다 작은 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0 이하, 3 이상이 있어. 0 이하, 그 다음에 3 이상이 있지,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또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셋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 얘들아, 여기 보이니, 여기? 공통범위? 여기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답은 이제 3과 4 사이의 범위로 내는 거야. 3과 4 사이의 범위. 이게 지금 선지가 지금 없는데 이렇게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3과 4 사이의 범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마지막 요놈. 자,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자, 이게 가장 쉬운 상황이야. 이게 뭐냐면 이 이차함수를 그렸을 때 두 근이 존재를 하는데 두근 사이에 이렇게 2가 위치해 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그 2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다라고 놓고 풀면 그냥 그게 끝. 아래로 블록인데 음의 함수값을 가진다. 이 조건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 이게 끝. 2 넣으시면 4 플러스 2a-4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이거 빼기 3이죠. 빼기 3이 0. 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2a-3이 0 나와서 부등호죠, 부등호. 이렇게죠, 이렇게 나와서 인수분해가 되니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3과 1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표시해준다. 마3과 1 사이의 범위. 저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야. 공식을 잘 외워 놓고 이거를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공식도 이제 왜 저렇게 되는지를 납득하면서 기억하시고 여기까지.